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월요일 오전 11시를 넘겼습니다. 지난 주말로 헬로윈 참사에 대한 애도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날 광화문 일대에서 민주당 계열의 사람들과 그리고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조직들이 움직여가지고 저 먼 곳에서 버스도 동원해가지고 광화문 일대 사람을 모았는데 예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게 집회 목적이 이태원 참사 애도를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집회를 시작하자마자 이 애도의 핵심은 윤석열이를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애도의 시작도 윤석열이고 애도의 끝도 윤석열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때문에 일어났고 그래서 많은 희생자가 나왔고 그러니 그들을 진심으로 애도하려고 그러면 윤석열이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자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당대표에 있는 한 모든 것을 윤석열 정권에 관한 사소하거나 크거나 하여간 모든 것도 트집잡이를 하든지 긁어내가지고 그냥 공격 목표를 윤석열이다. 물러나라. 그렇게 해서 정권의 힘을 빼고 검찰을 약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 문재인 본인들과 그 일당들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거나 아주 엎어버리겠다. 이게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 꼴로 가서 되겠습니까? 이게 제1야당 대표고 이게 제1야당 169명 국회의원들의 이게 태도입니까? 이게 그 국회의원들도 거기 나와가지고 지난 주일에는 5년 임기를 채우게 할 수 없다. 뭐 김용민 의원인가 하는 자가 이런 소리까지 저지르고 우울하고 불쾌한 주말을 넘기면서 또 하나 우리를 좌절케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기업인 이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 회사의 이 사회이사 자리와 그다음에 한전산하발전소 회사의 이 상임감사 자리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두드러지게 낙하산으로 거기에 사람이 내려앉았다. 이래가 그 내부가 시끌시끌할 뿐 아니라 이 뉴스를 접한 많은 이들에게 불쾌감, 이게 윤석열 정권이 과거 정권에서 있었던 공기업에 관한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그렇게 이걸 파헤쳐야 된다, 이걸 중단해야 된다,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었는데 이게 시작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약간 간단히 살펴보면 한수원 사회이사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그 방면에 전혀 이게 전문 지식도 없고 문외한입니다. 근데 그가 기자에게 말하기를 나는 평소에 물을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한수원이니까 한국 수력 원자력이니까 수력 발전도 하니까 물을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했다. 무슨 공부냐? 딸하고 한자 3급 시험에 응시해가 합격했다. 근데 이 사람이 국민의힘당 소속의 과거 같은데 요 앞에 한 1, 2대 전에 어떤 국회의원실에 비서로 근무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공식 비서라고 쓰지 않고 디지털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실에 무슨 위원장을 두는지 처음 봤는데 그렇게 이제 이력서에 쓸 게 없으니까 아마 그런 과잉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자,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물을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 공부도 열심히 했다. 딸하고 한자 상급 시험을 봐가 합격했다. 이게 사람 염장 터뜨리는 소리지 이게 무슨 짓이 되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사회이사가 된 것은 정치적 배경과는 관계없다. 나도 이게 신청서를 낼 때 설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됐다. 이 따위 소리까지 해가지고 우리를 놀라게 할 뿐 아니라 아주 언짢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소 이 상임감사가 된 사람은 이름이 나와 있어요. 최익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과거 그러니까 국민의힘당 전신 뭐 한나라당에서 중앙당에 아마 일반 당직자로 근무했던 것 같은데 그 경력이 전부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입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노태우 대통령 이래의 대통령직선제가 채택되고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 운영기본법에 따른 공기업 약 350개의 임직원, 거기에 CEO 자리, 이사장 또는 대표, 그러니까 최고 책임자, 그리고 상임감사, 사회이사, 이 자리가 엄청나게 많지요. 이게 전리품화된 것은 오래됐습니다. 전리품. 정권 잡은 쪽에서 그냥 전문성 없이 그냥 갖다 꼽는 게 관례가 돼가지고 이렇게 문재인 정부까지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서는 이게 공기업 개혁하겠다는 모토도 있었기 때문에 설마 그런 일은 안 하지 싶었는데 이것이 다시 출발선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공기업의 그 낙하산 인사의 그 여러 형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걸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수출입은행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국책은행 중에 주요 은행 아닙니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다 중요은행입니다. 그 수출입은행 감사를 노무현 후보 남해안 지역 도시의 대책본부 사무장을 맡았던 사람, 그 사람은 거기에서 그 근처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한 번 역임한 일인데 그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후보 선거 대책 그 지역에 사무장을 맡았는데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수출입은행 상임감사가 됐어요. 그 친구들이 그 뉴스를 듣고 그를 찾아갔더니 어마무시하게 큰 방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야 이거 굉장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답이 야 나도 놀랬어 뭐 이렇고 뭐 대우도 굉장하고 그 사람이 수출입은행의 실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도 없어요. 경력이라고는 뭐 지방 뭐 따라다니다가 어떻게 구청장 하면 한 경력밖에 없는데 수출입은행의 그 수출 그 다음에 금융 국제금융 무역 이 모든 걸 꿰뚫고 앉아 있어야 감사로서의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을 갖다 앉혀놨다. 이게 전부 지금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윤 정권 들어서고 지금 두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전부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기업 350개의 부채가 얼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중앙정부 부채가 오늘 현재로 대체로 한 1050조로 추정되는데 이 350개 공기업의 부채가 580조입니다. 중앙정부 부채의 절반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뭘 했느냐 하면 전부 정권하고 결탁되고 낙하산으로 내려가고 공기업의 경영 실태도 망가뜨리게 하고 그리고 양 부채를 끌어다가 빚잔치 돈잔치 하면서 월급과 성과급을 까먹고 앉았고 이게 국민들의 이게 시야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이고 잊혀지기 쉬운 부분인데 여기서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지요, 범죄. 국고탕진이라는 범죄 아닙니까? 이 낙하산 인사를 통해서 공기업 망가뜨리고 부채 늘리고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게 하고 이걸 윤석열 대통령 시작 초에 왜 이렇게 헛발질을 하기 시작하냐 이 말이에요. 공공기관 운영기본법의 경영감사나 이게 해임에 관한 규정이 아주 모호하게 돼 있어요. 지난 6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경영감사를 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노동, 연금, 교육 이거 3대 개혁이라고 내세워가지고 여기에 뭐 집중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건 이 3대 개혁은 두 번째고 첫째가 저는 공기업 개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채는 늘어나고 이렇게 부도덕한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는 이걸 막기 위해서는 공기업 개혁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이 법에 따르면 이렇게 임명된 이 관련자들을 해임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국회가 이재명 대표
그룹에 장악되고 있는 이상 법을 개정하고 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원 감사 또는 외부 회계 감사를 통해 가지고 350개 전 기관에 대해서 길게는 1년, 빠르게는 6개월 이내에 총체적인 감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경영성과가 나쁘게 판단되고 또 그게 적용되지 않는 이 임명직 이 관계자들을 그걸 근거로 해임하는 절차를 조속히 밟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늘 아침 범정부 차원에서 350개 공기업에 관한 일대 쇄신을 위한 감사 경영평가를 특별위원회를 정부 안에 설치해가지고 도서관 시일에 발족하고 신속히 검증을 거쳐서 자를 건 잘라내고 사설을 채울 때는 반드시 전문가들을 채우는 이런 절차를 밟음으로써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신뢰를 크게 얻는 계기를 삼기를 간절히 기원해 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